모두가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파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레버리지란 단어 알고 계시죠? 적은 힘으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 바로 이 책이 알려줍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레버리지할 수 있을까요?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으로 지금부터 제가 이 책에서 배운 가장 강력한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 삶을 바꾸는 법 시작합니다. 이번 주 제가 읽고 있는 책은요, 레버리지입니다. 보시는 문구에서처럼 당신의 가치를 최우선하고 그 외의 것을 제거하라. 레버리지의 제가 가장 읽으면서 1장에서 눈에 들어왔던 문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총 4장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버리지의 개념, 두 번째, 새로운 부의 공식, 제3장이 부의 진입로, 제4장이 후천적 부자의 탄생이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이 좀 이렇게 핵심 포인트가 많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장에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4번에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각 장별로 정리된 내용은 사진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고, 또 마지막에 4장을 다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또 PDF 파일로 정리본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 첫 번째 레버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장별로의 이 파일은 사진 파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잊지 말고 이 뒷부분 하단에 나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들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장까지 다 하고 나서는 제가 PDF 파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나의 방식대로 이걸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양식도 좀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 같이 한번 주요 체크 포인트와 우리가 나에게 어떤 걸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인사이트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인데요. 우리가 먼저 1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좀 말하는 것들이 성공의 기본 법칙이 깨졌다. 노력만 한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기만에 빠지지 말아라.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자. 이런 주제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레버리지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5번을 보시면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우선 제거하고, 당신의 시간을 부창조,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곳에 사용하고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그리고 잘하는 것은 하고요, 잘하지 못하는 것을 위임하면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한다. 그리고 타인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복과 성취를 절대 나중으로 연기하지 않고 지금을 즐기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요, 2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레버리지를 당할 것인가, 남으로부터, 아니면 내가 타인을 레버리지 할 것인가. 거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기존의 관습에 의문을 제기했고, 일이라든지 내 삶이 기존의 관습에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다라는 그런 것들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주변 존재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압력을 거부하면서 그들에게 긴급한, 여기가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레버리지를 주는 그들에게 긴급한 일이 아닌 당신의 긴급한 일을 하세요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를 들면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할 것인가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게 되면 9 to 6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당할 가능성이 크죠. 회사로부터.
그때는 당신에게 가하는 압력을 거부하기가 어렵고 나에게 급한 일이 아니라 그 하루 8시간은 회사에게 급한 일을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니면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제가 이 부분에서 레버리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최소 노력의 법칙입니다. 자본주의의 숨겨진 공식이에요. 부자들의 공식.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 벌기, 더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시간을 벌기,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 얻기. 예. 그러나 우리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오류, 이 부분이 아주 저는 느낌이 팍 왔습니다. 예. 자신이 만들어낸 일에만 집중, 몰두한다. 다른 누구도 나보다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을 직접 함으로써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믿는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 결국 스스로에게 고용된 노동자이자 자신의 노예가 돼서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노력은 많이 하나 내가 생각하는 그 꿈에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기만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들,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상을 모방하라. 성공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높은 방식으로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시스템과 전략을 찾아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연구하고 모방해서 나에게 맞는 나의 환경이나 나에게 맞게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만의 레버리지 철학 만드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당신의 삶에 내 한 번뿐이 없는 나의 삶에 타인의 계획을 끼워 넣지 말고 똑같이 반복되지만 그걸로 통해서 타인의 바쁜 일을 하지 말고 하루를 온전히 당신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당신의 방식 계획대로 다른 삶을 살아라. 이러기 위해서 단순 작업적인 것과 시간 낭비를 철저히 배제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망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행복과 자유를 뒤로 미루고요, 인생의 3분의 1을 열심히 일만 하는데 투자해서는 여러분의 꿈 같은 삶은 끝까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목표로 가기 위해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 외의 일은 적당히 해.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계속할 것과 포기할 것을 파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되는 일은 빨리 포기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없다. 죽지 않는다. 예.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제가 봤을 땐 모든 분들이 조금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가족, 친구, 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일, 어떤 사람이 되지 마라. 타인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마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나를 평가하는, 직업을 평가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좀 가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땀이 모든 걸 이루어주진 않는다. 노력한다고 다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은 내가 하면 비용 낭비는 막아도 시간 낭비는 막을 수 없다. 라는 시간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시간과 열정을 의미 있고 사랑하는 일에 쏟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레버리지를 인식하고 레버리지로 가는 방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기 방식의 삶을 사는 이 6가지 VV, KI,
KIK 기반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이것은 가치, 비전, 핵심 결과 영역, 소득 창출 업무, 핵심 성과 지표의 앞자들을 약자들을 해서 VVKIK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보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삶에서 지금 바꾸고 싶은 것을 기준으로 가장 바꾸고 싶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 생각이 안 나면 여기 있는 포인트들을 체크해 보면서 적어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전 측면에서는요, 이 가치의 궁극적인 표현, 나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줄 삶의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는 건데요. 이 비전은 크고 명확하게 설정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비전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는 것. 미스터 키플링은 정말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는 것.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비전은 어떤 목적, 어떤 삶의 기업, 10년, 20년 후에 나의 삶의 모습,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면서 비전을 작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핵심 결과 영역 정리합니다. 뭐냐면 사소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삶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이 비전을 위해서 향한 최단거리를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 내 삶이 최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점검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많이 조금 영상에도 있는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이유를 여기서 또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 창출 업무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핵심 결과 영역에 부합하고 기여하는 업무 중에 최대의 이익과 최소의 낭비, 적절한 시간을 들여 최대의 소득을 내는 업무를 분류해내고요. 가장 수익률이 높은 일에 초점을 맞춰 소득 창출 업무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소득 창출 업무, 이 부분을 핵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이게 매일 저는 3가지 정도의 업무는 반드시 한다라고 우선순위를 주는데 이 3가지 업무가 이 소득 창출 업무에 포함이 되고요. 이 업무들은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갈 때인 오전 시간에, 그리고 남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 8시부터 한 10시 사이에 이것들을 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성과 지표,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가 올바른 결과를 내는지를 피드백으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겠다라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것들에 대한 목표, 지표 등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그거에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체크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성과 지표입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내고 다음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가 컸었는지 너무 작았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VVKIK를 기반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이렇게 변화를 만들 수 있고요. 즉각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게 결국 계속적으로 레버리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기반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4번째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요. 레버리지의 개념을, 그리고 레버리지를 계속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부의 공식, 정고 게으른 백만장자들이라는 키포인트를 갖고 또 이렇게 설명하면서
저에게 적용하고 있는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요 우리 같이 문화예술 네트워크